안녕하세요. 경기도 초등 합격자입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수의 단기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더 공부도 오래 하시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많이 고민을 했지만 또 많은 걱정을 안고 계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눈물이 정말 많은데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개월 공부해서 1차에 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 기간과 컷 플러스 점수와 공부 과정, 꿀팁 이렇게 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근데 저는 단기간에 빠르게 하느라 정석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어서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서 말씀하셨던 합격자 선생님들 설명도 들으시고 제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7월도 6월 말에 제가 교수님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여기 노량진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7월은 다른 선생님들은 다 기본 이론, 강론까지 다 들으시고 논술도 특강까지 다 마무리하신 상태였고 이제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특학이나 논술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짧게 공부했지만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즈볼인데요. 치즈볼이 뭐냐면 저희가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시험을 치게 되면 저기 뒤에 성적과 닉네임이 붙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름을 맞췄어요. 뿌링클로 해가지고 뭐 치킨무, 콜라, 치즈볼 했는데 제가 치즈볼이었거든요. 다들 저 버리고 이제 다른 걸로 하셨더라고요. 치즈볼 혼자였는데 꼴등이었어요. 맨 마지막.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치즈볼이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치즈볼 저예요. 왜냐하면 별로 안 부끄러웠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꼴등이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안 나왔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났겠지만 그냥 다른 분들 다 공부하실 때 내가 놀았는데 뭐 어쩌겠어. 내가 안 한 건데.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전 치즈볼로 쭉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것들을 점차 등수가 오르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즈볼로 계속 쭉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1차 컷에서 플러스 7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차를 준비할 때 정말 크게 느꼈던 게 진짜 0.1점이라도 더 받아 놓을 걸. 보통 공부를 시작하실 때 1차만 붙으면 좋겠다. 컷 점수라도 좋으니까 합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저도 그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2차를 준비하다 보면 심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때 조금이라도 더 점수 받아 놓을 걸.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훨씬 빨리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 정도 하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1점이라도 더 맞아야지. 2차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적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쭉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그 생각 저도 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선배님들이 임용 특강을 오시면 맨날 그래요. 막 초수 합격, 단기 합격, 자기 대학교 때 공부 못했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거짓말 하지 마라.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했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제 선배님들도 그렇고 전화하면 깜짝 놀래요. 네가
학교도 그렇게 겨우 졸업한 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상관없어요. 대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았건 뭐 유명한 대학교가 아니건 내가 공부를 못하건 저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멘트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7, 8월, 9, 10월, 11월 이렇게 공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7, 8월에는 제가 문제풀이반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특수교육학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저는 특수교육학 밖에 못 봤어요. 보통 이제 임용을 친다고 하면 특수교육학의 비중이 제일 크니까 특수교육학은 꼭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뒤에 다른 초과정 법총론 논술 이런 거를 잡을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7, 8월에는 특학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문제풀이반 수업이 금요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기본 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하고 금요일 날 이제 시험 치고 해설 듣고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제가 틀린 거 아니면 모르는 거 집중적으로 보고 또 마인드맵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학원에 왔을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 오늘 뭐 했지? 그래서 오늘 내가 공부했는데 내 머릿속에 남은 건 뭐지? 하는 생각이 너무 커서 여기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문을 이제 3번 두드리잖아요. 3번 하는 순간 이미 눈물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우는데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랑 상담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이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마인드맵을 안 봤어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시간도 중요한데 그것만 해도 부족한데 제목 왜 봐? 부제목 왜 봐? 소제목 왜 봐? 그냥 안에 내용만 알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가 머릿속에서 다 뒤죽박죽 섞이는 거예요. 뭐 행동수정만 들어가도 비슷한 용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강화하면 그냥 강화지. 왜 여기도 강화가 있고 저기도 강화가 있지? 같은 애인가 보다. 이러고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니까 그 밑에 애가 생각이 안 나도 그 앞에 큰 제목이 생각나다 보면 아, 그 안에 뭐 있더라? 차별강. 그 위에 오케이 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시작하실 때 마인드맵을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때 마인드맵을 진짜 보는 게 중요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진 모르겠지만 마인드맵을 볼 때 이렇게 주위를 보면 다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냥 수업 시작 전에 하는 뭐 패턴이다, 루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속으로라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마스크 해서 입 모양 틀려도 선생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다 대답을 하게 하면 선생님이 맞다고 이렇게 해서 틀렸으면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고 맞으면 맞은 대로 나 이거 안다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는 용으로 선생님 수업 시작 전에 그거 저는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모의고사반을 시작했는데 문제풀이반은 장애 파트별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각장애면 시각장애만 보면 돼요. 근데 모의고사는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7, 8월에 겨우 기본 이론을 뗐는데 여기서 섞여서 나오니까 뭘 물어보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용어가 나왔는데 얘가 학습장애인가? 정서행동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맞춘다고 시간을 너무 허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내가 아직 마인드맵이 진짜 다 잡히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쭉 마인드맵을 기준으로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반 때는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서브노트를 물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보고 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냥 정말 잘 만드셨는데 제 눈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도 마인드맵 형식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짧게 짧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저 뒤에서 사진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아까 문제풀이반에서 했던 것처럼 틀린 문제 확인하고 서브노트에 체크하기. 그리고 기출도 저는 돌렸었는데요. 기출은 그 문제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문제지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거기 위에 적혀 있잖아요. 어느 파트, 어느 영역. 근데 그거를 계속 보고 풀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기출 자료를 아예 다 뽑았어요. 그 시험지 자체를 뽑아서 제가 1번 문제면 아 이거는 행동수정 얘기구나. 그럼 위에 행동수정 쓰고 거기에 뭐 강화 얘기구나. 그럼 강화 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묻는지 이렇게 해서 기출 분석 먼저 했었고 이제 기출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그 요거를 물어봤으면 여기까지 여기 조금 이렇게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소제목부터 해서 크게 확장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과정이랑 법총론, 논술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월에는 제로백 강의 이거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이 이제 이번에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이건 중요하다. 다른 거 몰라도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특강처럼 해주시는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가 파란색으로 서브노트에 체크를 해서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뭐 쉬는 시간이 1시간인가? 하여튼 길게 주거든요. 40분 주는데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종치기 몇 분 전부터 책 내라, 뭐 해라 해서 눈에 안 들어오는데 파란 별만 전 다 봤어요. 그래서 덮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바로 1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알려주셨는데 하고 저는 진짜 시험 치면서 교수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제로백, 파란 별.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 강추. 이건 꼭 들으셨으면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찝어주시는 문제는 서브노트에 체크를 하고 아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전 영역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저는 꼼꼼하게 못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넘겨서라도 한 번은 다 보고 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네, 매일 서브노트를 훑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지와 자료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저는 문제풀이반 문제도 그렇고 모의고사반 문제도 그렇고 엄청 넓은 특학 영역 중에서 교수님이 고민하셔서 뽑아낸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걸 문제로 내셨다고 생각을 해서 한 장도 안 버렸어요. 그래서 이 11월 때 교수님이 주셨던 모든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자료 받으신 거 있으면 버리지 말고 꼭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시간표인데 늘 이걸 지키진 않았지만 보통 이런 형태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점자, 법, 총론을 공부했었고 초과정하고 점심 먹고 초과정 스터디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랑 서브를 제일 시간을 많이 써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백지 인출이라는 시간이 9시에 있으니까 그때 인출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남아서 더 공부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잠 오는 시간 활용하기 이게 뭐냐면 보통 아침에 잠결에 학원에 와서 앉아 있으면 책을 아무리 봐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나 점심시간 점심 먹고 잠 진짜 많이 올 때 저는 그때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스터디를 하면 집중 안 되는 시간이지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잠이 깨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스터디를 짰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성의 시간 9시 이게 그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그 시간인데 백지 인출을 9시에 하시죠? 하시나요? 네. 9시에 그
오전 동안, 오후 동안 내가 오늘 공부한 거를 A4 용지에 써서 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오늘 완전 많이 써야지. 해서 종이를 받으면 여기가 백지가 돼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되는데 나 오늘 뭐 했지? 하면서 혼자 울고 있어요. 막 이거 안 쓰고 막 혼자 울어. 그러면 진짜 멘탈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들고 갔죠, 연구실에. 떡떡떡. 선생님, 제가 오늘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못 쓰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게 처음부터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머릿속에 떠다니는 키워드나 단어라도 한번 적어봐.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막 구조화해서 예쁘게 막 쓰는데 저는 진짜 제 머릿속처럼 여기 썼다 저기 썼다가 그냥 같은 영역 아니어도 되니까 그날 공부한 거를 한 번씩 다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써도 틀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줄글로 쓰는 게 아닌데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용어도 있고 나는 이 파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파트에 들어있었던 키워드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이제 이 10시부터 확인하는 거죠. 내가 오늘 공부했는데 이거 여기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서브노트에 이거 다시 보기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인출 시간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키워드 이런 거라도 써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꿀팁, 저는 꿀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자, 법총론, 암기, 서브노트로 말씀드릴 건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나만의 방법 찾기, 센스 있게 공부하기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저한테는 꿀팁인데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잘 맞는 방법이어서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암기하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제가 저만의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점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는 제가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저기 뒤에 선생님이 계신데 저랑 스터디를 같이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에 잠 오는 시간에 아이패드를 꺼내서 그 점자 연습표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백지로 되어 있는 거. 그럼 거기에 그냥 찍어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말. 혹시 보이시나요? 논술은 정말 어려워. 비도 오고 따뜻한 국물 어때요? 사실 배가 많이 고파요. 꼬르륵. 그냥 진짜 생각나는 말. 여기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논술, 니은, 점점, 점점점. 이렇게 해서 한 3문장 정도 만들고 이제 스터디원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한번 공부하시고 여기서 국물에서 미음자랑 약자를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시니까 나는 찍으면서 공부하고 선생님은 오류도 고쳐주시고 해석도 해보면서 공부를 2번씩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일상 대화로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했었는데 여기서 특학이나 초과적 용어로 하시면 뭐 점자 하면서도 특학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날 공부한 걸로 문제를 내셔도 되고 저는 스터디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스터디원을 구하기 힘드시다면 그냥 혼자서 점 찍어보고 나중에 다시 밑에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총론은 제가 암기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한테 그 구두 인출을 할 때 이때도 울었는데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외웠거든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잘 외우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외웠어요. 들어가서 선생님 얼굴을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눈물을 흘리는구나 하면서 그냥 울고 말았는데 제가 이거 암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으로 통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주체, 목적, 방법 이렇게 끊어서 주체는 뭐였지? 목적은 뭐였지? 방법은 뭐였지? 이렇게 끊어서 암기를 하시면 기억에 진짜 잘 남아요. 그리고 저는
말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다 보면 제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소양이라고 말했으면 기초소양할 때 이미 인문사회과학기술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더 말로 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다 썼어요. 내가 앞에 뭐라고 했더라? 내가 했던 말이 뭐였지? 아,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였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외우다 보면 암기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써서 외웠었는데 제가 글을 진짜 천천히 쓰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손도 아파서 저는 타이핑으로 쳤어요. 맨날 노트북 들고 와서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서 이렇게 막 치고 연습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암기 방법 찾아보기가 저는 통으로 외우려고 했다 보니까 암기가 잘 안 됐는데 또 저한테 맞는 암기 방법이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뭐 쉬는 시간이나 뭐 주말에 할 거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뭐 유튜브에도 다양한 암기 방법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선생님들한테 맞는 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 그림 청킹 비교표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림은 이해 안 되는 거나 특히 지체장애 파트 가면 이제 형태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글자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지. 이런 게 다 떠올려지기 때문에 그림을 활용했고 또 두문자법이나 청킹도 진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만약에 의사소통 전략과 발음 지도를 같이 외운다 이러면 앞문자만 따서 예수 회복, 복수 연구 비적절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예수가 이미 회복했으니까 복수를 연구할 필요는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렇게 문장이나 이해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암기를 하다 보면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했을 때 예수 회복, 예수 회복? 얘가 뭐였지? 얘기 전략 이렇게 연결돼서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청킹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는 진짜 헷갈리는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키워드나 그런 거는 뭐가 다른지 제가 분석을 해서 옆에 항상 썼어요. 아, 용암이랑 점진적 시간 지연은 뭐가 달랐지? 아, 맞아. 형태 변화. 이건 시간 변화.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서브노트에 조그맣게 포스트잇에 써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래서 달라. 이렇게 써놓다 보면 나중에 헷갈릴 때도 바로바로 찾아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근데 서브노트를 만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통으로 만들진 못했고 그냥 마인드맵에 대주제, 소주제 이렇게 제목들이 다 달려 있으면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나 이제 잘 안 외워지는 거, 기출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브노트를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많은 책을 뒤적거리고 찾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추가하게 되고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는 이제 시간이 많으시면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마인드맵도 좋지만 뭐 표로 하신다든지 이제 선생님들이 눈에 잘 읽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별은 기출 문제였고요. 파란색 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로백 문제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걸 다 보기가 힘드니까 별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논술이 빠져 있는데 논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 쓰는 게 너무 느려서 60분 안에 논술을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조화를 했어요. 마인드맵처럼 서론, 첫째 뭐뭐 때문에 효과는, 둘째 뭐뭐 때문에 효과는 이렇게 통으로 쓰기보다는 구조화해서 마인드맵처럼 공부를 해보시면 60분 안에 쓸 수 있는 이제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문장이랑 문장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단어 선택 이런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론이랑 결론은 시험장에서 짜내려고 하면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15분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론이나 결론은 그 논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통합교육이나 개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하고 미리 만능 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너무 단기간에 약간 야매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저도 공부도 못했고 공부 방법도 전혀 몰랐지만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현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